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딥러닝 시즌2 파이토치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강의를 맡은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파이토치로 구현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리마인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 파이토치에서 어떻게 하이포테시스나 코스트 펑션 등을 구현을 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실제 좀 더 이쁘게 파이터치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즉 앞에 있는 부분은 실제 수식과 정말 똑같이 구현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뒤쪽에 있는 부분은 좀 더 실전에 가까운 구현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좀 더 자세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내용이 알고 싶은 분들은 예전에 김성훈 교수님이 강의하신 모두를 위한 딥러닝의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한번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해보면 먼저 문제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죠. 즉,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고 쳐보죠. X라고 하겠습니다. M개의 샘플로 이루어지고 D의 디멘전을 가진 X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M개의 데이터들이 D 차원의 D 사이즈의 벡터, 1D 벡터에 N개의 샘플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N개의 0과 1로 이루어진 어떤 정답을 구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의 세팅이 될 텐데요. 즉, D 차원의 D 사이즈의 1D 벡터가 주어졌을 때 0 또는 1 중에서 어떤 쪽에 가까운지 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답이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값이 1의 확률은 당연히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구할 텐데,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모델 파라미터, 웨이트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W라고 되어 있죠. 요 왼쪽의 수식에는. 그래서 W 같은 경우에는 D by 1.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네요. W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파라미터가 들어있을 겁니다. 즉, 우리는 X, 이 대문자 X 같은 경우에는 M 곱하기 D 차원이고요. 그것을 웨이트 파라미터에 곱해서 0과 1로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 W와 X를 곱한 후에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것을 사용해서 0과 1에 근사하도록 하게 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는 0, 플러스 무한대는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래와 굉장히 유사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x, m개의 샘플인 데이터인 x가 들어왔을 때 이 hx가 0 또는 1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x가 1의 확률이 되겠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어보면 이것은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x하고 w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x의 사이즈는 얼마죠? x의 사이즈는 m 곱하기 d고요. 죄송합니다. x의 w를 곱했을 때 d고 d 곱하기 1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즉 이것은 m by 1, m개의 엘리멘트를 가진 1D 벡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정답과 사이즈가 같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으면 여전히 사이즈는 똑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hx를 구할 수 있습니다. hx의 수식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되고요. 이 hx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샘플이 1의 확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밑에 적으면 근데 w 주어졌을 때 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1 x가 0일 때 이것을 이 수식을 해석해 보면 hx는 로지스 리그레션 모델 파라미터 w가 주어졌을 때 x의 값이 1의 확률을 의미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밑변도 밑에 있는 줄도 w라는 웨이트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x가 0의 확률을 1에서 뺀 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 x가 1의 확률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코스트 함수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이것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르게 쓰면은 다시 쓰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요. W에 대해서 웨이트 파라미터 W에 대해서 미분한 것 그레디언트의 러닝 레이트를 곱하고 그것을 W에서 빼주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수식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요. 혹시나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기억이 안 나신다 하면 언제든지 앞으로 돌아가셔서 잠깐 멈추시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어떻게 실제 구현이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해야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임포트 해볼 거예요. 그래서 torch하고 torch.nn을 nn이라고 하고 torch.nn.functional을 f라고 하고 torch.optim을 optim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계속 뭐 똑같이 어쨌든 결과를 재현해 주기 위해서 torch seed 주게 됩니다. 랜덤 시드를 주게 되고요. 자, 오늘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사용된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 보시면 얘는 X 데이터는 6바이인 것을 볼 수 있죠. 일단은 이렇게 6바이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따가는 훨씬 더 많다고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Y 데이터의 경우에도 6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죠. 아까 이게 X죠. M은 6인 상황, D는 2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의 설명은 아래와 같이 있고요. 자, 이 데이터를 이제 플로트 텐서로 읽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X 트레인을 받아서 Y 트레인이 나올 수 있도록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훈련하고 싶습니다. 아까의 hx를 다시 계산을 해 보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쓰면 이쁘게 쓰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exponential 같은 경우에는 요 torch.exp라는 함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w하고 b를 구해야죠. w하고 b를 구해보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겠네요. 네. 아까 그러면 m이 2였으니까 m이 2였죠? 아, 죄송합니다. d가 2였죠. 데이터는 6개였고요. 그래서 2 by 1로 그레디언트는 true 그레디언트 배울 거야. 그리고 바이아스도 하나죠. 그레디언트를 또 배울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수식을 그대로 똑같이 옮기면 아래와 같이 되겠죠? 1 나누기 윗변 아주 똑같이 구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x의 w라는 거죠.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torch.mat 뭐라고 해서 매트릭스 모디피케이션 하고 x w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하이퍼티시스를 계산해 보면 지금은 일단 다 제로로 줬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다 제로로 줬죠. 그래서 기본값인 0.5로 가득 찬 역시 6개 우리가 원하는 6개의 값들로 채워진 하이퍼티시스 hx를 계산한 결과값이죠. 이게 즉 hx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 저 시그모이드 함수였죠. 아까 시그모이드 함수를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다가 씌운 거였는데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토치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torch.sigmoid라고 이쁘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저 하이퍼티시스를 계산을 하느라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torch.sigmoid라고 아까 그 부분만 대체해 준 거죠. 이 부분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x에 w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b를 하죠. 여전히 값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트 펑션을 한번 계산해 봐야죠. 아까 이제 hx를 구했죠. 코스트 펑션 계산을 해 봐야죠. 그래서 여기 사실 여기 1부터 m까지라고 들어있는 거고요. 아까 이 부분을 제가 뭐 시그마를 사용해서 썸으로 표현했지만 지금 2개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손으로 쓰는 게 편하겠죠. 직접 풀어서 쓰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요 hx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p가 x는 x가
1의 확률을 얘기한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네, W가 주어졌을 때 X가 1의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와 같이 이렇게 값이 있고요. 구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엘리멘트 하나에 대해서만 한번 본다고 하면 자, yTray는 어떤 스칼라 값이겠죠. 스칼라 값. 그리고 하이포티시스도 스칼라 값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그를 씌우고요. 얘는 사실 그래서 로그 p의 x는 1의 w 이런 식으로 이거가 이 값이겠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이포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전체를 표현하면 로그 p의 x는 0이고 1 마이너스 로그 p의 x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수식대로 똑같이 구현되어 있죠. 만약에 그래서 여기가 원래 1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1이고 얘는 0이 될 거고요. 여긴 1 아니면 0밖에 없으니까 요 값이 0이다 라고 하면 요 값은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살아날 겁니다. 윗줄 아니면 아랫줄. 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아까는 엘리멘트 하나에 대한 것, 샘플 하나에 대한 것이었는데 전체 샘플에 대해서 구현을 해보면요. 똑같이 쓸 수 있고요. 쉽게. 그러면 이것은 지금 6개만 출력이 됐네요. 네, 6개 출력이 잘 된 걸 볼 수 있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는 거죠. 평균, 아까 마이너스 n분의 1이 있었죠. 그래서 평균을 취해주고요. 사실 이제까지 적은 이 긴 수식들을 한 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함수인데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바이너리에 대한 것이죠. 바이너리인 경우, 바이너리 클래스인 경우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줄여서 BC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한 줄이면 간단하게 같은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0.6931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간단하게 수식을 표현할 수 있었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f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코스트 함수를 또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두 줄을 사용해서 전체의 트레이닝 프로시저를 보도록 하죠. WB를 마찬가지로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할 겁니다. 옵티마이제이션 수행하고요. 폭은 1000번 돌릴 거예요. 뭐 1000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리고 아까는 6개의 데이터만 있었죠. 아까 같은 경우는 M은 6이었고 D는 2였죠. 아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M은 훨씬 더 많고 여전히 D는 2인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함수를 구하고 옵티마이저를 보시면 옵티마이저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옵티마이저에 SGD를 쓸 거야. 근데 SGD를 가지고 뭐를 훈련할 거야? W하고 B를 훈련할 거야. 학습할 거야. 근데 어떻게 러닝 레이트가 1인 상태로 학습을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요 W와 B를 업데이트 할 거고요. 우리 코스트 함수를 구했죠. 그래서 옵티마이저 함수가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하기 전에 제로그라드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기존에 혹시나 그레디언트를 구해놓은 게 있으면 다시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이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마다 기존의 그레디언트에 구해놓은 그레디언트에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고 제로 그레디언트를 수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스트 닷 백워드를 수행을 하죠. 즉 여기 코스트에다가 백프로파게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연산에 사용되었던 W하고 B의 W와 B는 그레디언트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W와 B는 그레디언트가 구해져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옵티마이저 스텝을 수행을 하면 이 코스트 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그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여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W와 B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 코드를 수행을 하면 실제로 이 코스트 값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훈련이 수행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트레이닝을 했으니까 성능을 한번 실제 정확도, 내가 만든 모델의 정확도가 얼마나 훌륭한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요. 자,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훈련을 했으니까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또는 밸리데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이포티시스 같은 경우에는 W하고 X 트레인을 곱하고 B를 더했죠. 그래서 이 하이포티시스. 그래서 사실은 뭐 X 트레인이 아니라 X 테스트인 게 사실 정확하죠. 테스트 셋에 대해서 그러면 W로 곱하고 더하기 B를 한 후에 시그모이드를 취해주면 이게 하이포티시스가 되겠죠. 즉 요것이 하이포티시스가 되는데 우린 5개만 출력했으니까 5개만 나왔죠. 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 0.41이라는 거죠. 즉 P XI가 1의 확률은 0.41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0.92 엄청 높아요. 92%의 확률 다음은 뭐 좀 낮고 94%, 17%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저렇게 확률을 구했으니까 이제 찍어야 돼요. 저 확률을 가지고 0인지 1인지 찍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찍겠습니까? P가 1의 확률이 0.5보다 크면 1이죠. 1이라고 찍으면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우리는 0.5보다 크면 하이포티시스가 크거나 같으면 prediction은 true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true. 즉 prediction의 타입은 사실 바이트 텐서예요. 그래서 바이트 텐서가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0.4가량 됐었죠? 그래서 0이고요. 0.9가 넘었죠? 그래서 1로 이렇게 쭉쭉쭉 저의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샘플은 0이라고 예측을 하고 두 번째 샘플은 1이라고 예측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이어가 보죠. 그러면 예측까지 했어요. 이제 성능 정확도 구해야죠. 지금 얼마나 정확한데 그래서 몇 퍼센트의 정확도가 딱 그게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프리딕션 5개 하고 실제 정답 5개를 찍어보니까 다음과 같네요. 굉장히 잘 예측을 한 걸 볼 수 있네요. 뭐 물론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프리딕션이 아까는 사실 바이트였죠. 얘가 바이트 텐서였습니다. 그래서 dot plus를 해서 플로트 텐서로 만들었죠. 그게 이제 y train하고 같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correct prediction이 있겠죠. true, false로. 그래서 모두 다 일단 5개에 대해서는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체 m개에 대해서 이 비교를 수행하고 평균을 내버리면 0 아니면 1로 들어있을 때니까 평균을 내버리면 우리는 어큐러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훈련과 평가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사실은 조금 나이브한 형태로 구현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실제 아마 실전에서 구현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지금 소개해드린 방법과 같은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nn.module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저만의 클래스를 만들었죠. binary classifier라는 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는 모델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을 걸까요? W와 B가 들어있죠. W와 B가 다 들어있는 linear layer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 linear layer는 뭘 가지고 있냐? linear layer는 두 개를 가지고 있죠. W와 B를 가지고 있는데 요 W도 사이즈가 1인 거고요. B는 사이즈가 1이겠죠. 그러므로 지금 M은 사실 몇 개가 들어올지 몰라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D는 알 수 있죠? 8차원이라는 거. 8개 엘리멘트라는 거. 그래서 8개 엘리멘트를 가진 1D 벡터를 받아서 0인지 1인지 예측하는 모델이 될 거라는 걸 지금 알 수 있죠? 요 self.linear를 통과하고 나서 x가 self.sigmoid에 넣어주면 이것이 전체 모델의 forward 함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x를 받아서 이것을 리턴해 주죠. 우리는 그래서 모델을 binary classifier라고 선언한 것을 모델에 넣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모델을 선언을 했고요. 이제 요 위쪽에 있던 W하고 B를 직접 우리가 선언한 문이 없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model.parameters라고 하면 아까 그 모델에 있는 W와 B, self.linear 그 파라미터가 이터레이터로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SGD라는 Stochastic Gradient Descent를 사용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할 거야 라는 거고요. 나는 100번 에포크를 돌릴 거야. 그래서 모델을 받아서 X 트레인을 통과시킵니다. 그럼 하이포티시스가 나오죠. 얘는 뭐죠? HX인데 얘는 다시 1의 확률이죠. 네,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하이포티시스와 실제 정답 Y 트레인을 비교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통과시키면 크로스트 함수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제로 그라드를 수행하고 백 프로파게이션을 수행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원 스텝을 수행을 하고 이것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찍히는 걸 볼 수 있죠. 쭉 성능이 높아지네요. 보면 학습이 수행이 되면서 그리고 코스트 값도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파이토치로 구현한 방법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